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28사단 병사 사망 사건의 보고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망 사실과 지속적인 폭행 사실은 보고가 됐지만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 내용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28사단 병사 사망 사건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집중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달 6일에서부터 13일까지 모두 23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감사한 결과 사망 사실과 지속적인 폭행 행위는 보고가 됐지만 엽기적인 가혹 행위가 포함된 사건 내용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4월 7일 오후 2시에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에게 지보고지 않았으며 엽기적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하였습니다. 3군 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육군단 인사참모와 3군 사령부 인사처장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3군 사령부 이하의 예하부대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제대별 개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에게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육군단 헌병대에서 유가족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육군 공보 개선에서는 엽기적인 가혹행위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를 언론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단과 28사단 정훈공보참모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3군 사령부 정훈공보참모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해 적시적인 공보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조사본부 상황센터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5명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위공무원 1명과 장성 2명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14일 오전과 오후 각각 3발과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는 동북방향 동해상으로 22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고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동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발사체를 쏜 것은 이번까지 모두 17차례, 107발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에 쏜 발사체는 지난 7월 30일 4발의 발사체를 쏜 것과 같은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능 개량 시험 발사 차원이나 북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군사적 무력 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4.6용사 중 고 장철이 일병의 추모비가 14일 서울 대진고등학교에 세워졌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고 장철이 일병, 지난 2010년 3월 11일 천안함으로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난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과 함께 깊은 바다로 잠든 4.6용사 중 한 명입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고 장철이 일병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모교인 서울 대진고등학교에 얼굴을 본뜬 부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아들 철이의 추모비를 세워주셔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모비 제막식은 철이는 물론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이며 천안함 장병 58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번 추모비는 고교 재학생 학부모의 기부금 출연으로 추진해 천안함 4.6용사 해군 병사 중 가장 먼저 건립됐으며 천안함 4.6용사 고 임재엽 중사와 이상준 중사의 추모비에 이어 3번째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천안함 피격 사건. 고 장철이 일병의 젊은 생명을 덮었던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방뉴스 원도환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휘날리며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한강대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의 개양률을 높이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걷기 행사에는 광복회 용산구지회 50여 명과 학생 5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렵게 이룬 독립의 소중함과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애국선열들의 순간 희생정신을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강북의 꿈을 되새겨보는 그 뜻깊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한편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청소년 관람 감상문 대회, 역사 콘서트 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백범김구 기념관에서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교육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독립운동사 사진전도 펼쳐집니다. 국방대학교는 14일 교내 충무강당에서 창설 5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삼득 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부대 약사보고와 대통령 축전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총장은 기념사에서 국방대학교는 명실상부한 국가안보 분야 인재 양성의 산실이자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제부터는 선배들이 이룩한 터전과 전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넘어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국방대학교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1955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관운동에서 국방대학으로 창설된 국방대학교는 현재 안보대와 관리대, 합참대 등 3개 대학원과 PKO 센터 등 부설기관, 1,300여 명의 학생과 100여 명의 전임 교수진을 보유한 국가안전보장 종합대학교로 대한민국 안보 전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와 한국연극협회가 공동 기획한 연극 장군 안중근이 13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초연됐습니다. 90분간 진행된 공연은 장병들에게 정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참 군인의 표상인 안중근 장군의 삶을 재조명해 군인 정신과 국가관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일방적 강의식 교육이 아닌 전문 예술인의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군인의 본분을 배우며 장병 스스로가 마음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극은 배우들이 관객들과 그들이 느낀 안중근 장군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눠 더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은 알았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연극을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고 안중근 의사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되게 재밌고 뜻깊은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연극을 보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발견을 했고 100년의 삶을 포기하고 1000년의 삶을 선택했던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연극 장군 안중근은 9월까지 야전 부대를 순회하며 대대급 20개 부대에서 공연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방정신전력원 군인정신과정 장교들이 전적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극복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서려있는 울들목.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정신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야전부대 장교들이 이순신 장군의 임전무태 기상과 필승의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전투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강군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전적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군정신과정은 오직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이 조국을 지켜온 선배 군인들의 군인정신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이며 이 교육과정 대상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되어 강한 군대, 강한 정신력 증진에 튼튼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적인 전투 끝에 승리를 이끈 선배 전우들의 당시 전투 상황을 생각하며 앞으로 군 생활에 대해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 군인들의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본받고 군인으로서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로 내 나라, 내 가정, 또 내 부하를 진정으로
아끼고 지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앞으로 군 생활을 함에 있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정신적인 나침판과 같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인 정신 과정을 통해 군 장교들은 정신이 바로서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군인 본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해군 제1함대 사령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동해시 특산품 구매에 앞장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해군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대는 동해시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1차로 심곡 약천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하는 감자와 옥수수, 토마토 등 3개 품목 3.1톤을 구매했습니다. 이번 지역 농산물 단체 구매 행사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 함대 사령부와 우리 심곡 약천마을 주민과의 자매결을 통하여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마을 농산물을 팔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대는 해군 부대 중 유일하게 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물론 강원도청과 협조해 계절별 특산품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수행할 방위사업청 옴부즈맨을 위촉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 제도로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맨은 이세도, 이징훈, 한병진 3명의 민간위원으로 방위사업 관련 경험과 청렴성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해 선발된 감사,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될 옴부즈맨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훈련병들이 입대 후 처음으로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 바로 입소할 때 입었던 옷과 편지를 집으로 보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사회에서의 나는 잠시 잊고 훈련에 집중해야 되겠죠. 보람애들의 훈련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한 훈련병으로 다시 태어나는 특별 병영생활교육주. 고된 학과를 마치고 생활관에 들어온 훈련병들이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바로 소포와 함께 집에 보낼 편지입니다. 훈련병은 정성스럽게 편지지 한 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택배를 보내기 전에 하나도 안 쓰다가 보낸다니까 급하게 썼어요, 조금.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만에 썼는데도 처음에 뭐 쓰지 하던데 막 이것저것 적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꽉 차더라고요. 편지지도 부족한 듯 소포 상자에도 글을 적습니다. 열 때 그냥 깜짝 이벤트로 마지막 그냥 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쌍둥이 동생 동영군이 하트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하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 한번 적어봤습니다. 옷이 젖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상자가 젖었으면 좋겠다. 쌍둥이 부모님은 2개의 소포를 받으시는 만큼 허전함도 2배일 것입니다. 입대할 때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내겠다던 쌍둥이 형제. 조교가 자꾸 얘인데 저한테 자꾸 뭐라 할까봐 그게 걱정인데. 그래도 쌍둥이 형제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훈련을 무사히 수료할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이 소포에 붙일 테이프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포장된 소포는 부모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강당에 쌓인 소포 상자만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쌓여갑니다. 부모님께 보낼 소포를 싸며 들떠있던 훈련병들이 전투복으로 환복합니다. 아직 훈련병들에게 남아있는 사회의 티를 완전히 털어낼 특별 훈련 때문입니다. 연병장에 정렬해 있는 훈련병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특별 병영생활교육 2회차 오늘까지도 웃고 떠드는 소리가 호시를 넘어서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또 조교, 소대장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 대답은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악으로 한다. 알겠어요? 전력 포즈! 동작 신속히 안에 일어서. 훈련병들의 근성을 깨우는 동기부여가 이어집니다. 때려, 일어서, 때려, 일어봐. 전방에 함성 3초 실시. 훈련병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유격체조가 계속되고 다리 들어. 자, 복근에 힘 줘. 할 수 있어. 이제 훈련병들에게는 악만 남았습니다. 버텨!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온 만큼 정신력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컨트롤하기 바란다. 알았어요? 조용히 일어서. 드디어 힘들었던 특별훈련도 마무리됐습니다. 옆에 있는 전우의 손을 잡아. 온기가 느껴져. 열정이 느껴져. 자, 손 풀어. 옆에 있는 사람 옷 풀어줄 수 있도록 하자. 실시. 소대장이 힘들어하는 훈련병을 격려합니다. 때론 아버지처럼 엄하지만 어머니처럼 한없이 따뜻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오늘 밤은 조용히 자기로 했습니다. 걸리면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편할 거라는 착각에 공군을 지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만 정예 공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본 공군 742기 훈련병들. 동기부여를 통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에서 제66주년 국군의 날 참관 신청을 받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진행되며 기념식과 블랙이글의 축하 비행, 특공 무술 등을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25일까지 인트라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육군본부가 장기복무와 복무연장 장교를 선발합니다. 장기복무 선발 대상은 2005년부터 2013년 인관자며 복무연장은 2006년부터 2013년 인관자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26일까지고 심의를 거쳐 장기복무는 10월 24일, 복무연장은 11월 7일 발표합니다. 평가 요소와 배점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간부 홍보 모델을 모집합니다. 장교는 중위와 대위, 부사관은 하사와 중사로 26일까지 접수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상반신 사진과 인적 사항을 기재 후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이메일로 지원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제53 특수비행전대는 13일 블랙이글의 역사와 발전상을 조망하기 위한 블랙이글 테마공원을 개장했습니다. 테마공원에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에어쇼를 선보인 항공기 5대가 전시돼 있어 에어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이글 순직 조종사를 위해 조성된 추모 지역에서는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가난한 자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도착 후 처음으로 꺼낸 화두는 역시 평화였는데요.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